기자 최완정입니다. 오늘은 최근 법원 판결 이후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뉴진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동안 뉴진스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양측이 팽팽한 평행선을 그리면서 주장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의 얘기를 해도 결국엔 논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법적 판단만이 남아 있었는데 그 법적 판단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지난 21일입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서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뉴진스는 홍콩에서 공연 무대에 올랐는데 이 자리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죠. 왜 이들은 활동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는지 그 속내를 한번 분석해 보고요. 아울러 향후 뉴진스를 둘러싸고 전개될 수 있는 4가지 경우의 수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활동 중단까지 상황입니다. 일단 뉴진스는 23일 홍콩에서 열린 이 컴플렉스콘 무대에 올랐는데 이 자리에서 오늘 무대가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면서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를 지키는 일이다. 그래야만 더 단단해져서 올 수 있다. 이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저희는 돌아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럼 왜 중단을 선언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누구나 쉽게 생각하는 거죠. 어도어와는 동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판결이 나온 직후 어도어는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도어는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홍콩에 직원을 파견했지만 결국 뉴진스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뉴진스가 향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도어를 통해야 됩니다. 왜냐면 어도어의 소속사로서 지위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더 정확히는 임시로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위를 보전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배제하고 어도어를 빼고 무언가를 진행하려 한다. 이게 전부 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어도어와 일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면은 그동안 뉴진스가 우리는 전속 계약이 끝났다. 그래서 취재진이 법적인 판단은 구한 것이냐 했을 때 법적인 판단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게 전부 뒤집히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본인들은 여기서 어도어와 어떠한 활동을 계속 해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만약 이런 가처분 인용 신청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간다고 했을 때 이때 뉴진스의 앨범, 광고, 공연 여기에는 조력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업체들이 있을 텐데 혹시라도 이런 업체들에도 손해배상 등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이걸 임사라 변호사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도어와 계약 관계에 있는 것은 뉴진스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뭐 뉴진스와 계약을 해서 뭐 공연, 앨범, 광고를 한다고 해도 어도어가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어도어가 업체들에게 직접 뉴진스 개런티라든가 활동비를 본인들한테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업체들은 뉴진스에게 따로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어도어에게 다시 활동비나 개런티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뉴진스가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가더라도 그 업체들이 뉴진스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꺼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말씀 드리신 것처럼 이제 소속 관계가 어도어로 돼 있기 때문에 대금 집행을 어도어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뉴진스에게 임의로 했다? 그럼 소속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약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지급을 하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도어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선뜻 어도어를 배제하고 뉴진스와 직접적으로 일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활동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 그거는 악화된 여론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한동안 이 이야기를 다루지 않은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측이 너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립적, 객관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비단 저희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이 사안을 알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대다수의 대중은 그랬을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래서 법원이 뉴진스의 손을 들어줬다면 당연히 여론은 뉴진스를 옹호하는 쪽으로 확 쏠렸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법원 판단으로 인해서 뉴진스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과 더해서 왜 여론이 악화됐을까요? 자, 원래 맨 처음 판결이 나온 직후에 뉴진스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자, 그런데 돌연 미국 타임과의 인터뷰에서는 법원 판결에 실망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아마도 이게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려는 것 같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입장과 달라진 것도 있는데 이거 자체가 한국의 법체계 그리고 한국 자체가 문제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는 제 의견보다는 그동안 뉴진스 관련돼서 옹호적인 입장을 취했던 이 김현장 출신 고상록 변호사의 이야기를 보면은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고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에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다른 동료를 공격하며 상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업계나 회사의 부조리와 맞선다는 것이냐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미니진과 동조해 모 회사를 공격하고 다른 레이블과 그 소속 아티스트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산업을 부정하고 끝내는 법원마저 무시하고 한국 전체를 한심한 사이로 몰아넣고 혐한 발언을 내뱉게 이르렀다면 그 다음에 이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라고 꼬집었고요. 계약을 무시하고 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 국회로 달려가더니 그마저 안 통하니 이제는 아예 K-팝 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서양인의 시각에서 비판해온 팝의 본고장의 유력 언론사로 달려가 그 구미에 맞춘 듯한 단어를 쏟아내며 순교자를 자처한다고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뉴진스에 대해서 지지하던 입장을 보이던 법률가마저 사실상 등을 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법적인 판단을 떠나서 대중적인 지지를 많이 받던 뉴진스였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처럼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적인 독자 활동을 하는 동력을 잃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활동을 중단한 세 번째 이유는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여전히 어도어의 통제 밖에서 연예 활동을 강행할 경우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 혹은 후속 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법적 해석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 양측이 결국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대로 사안이 종결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때쯤 되면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위약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런 위약금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들이 법원 가처분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독자 활동을 법적 판단을 무시하고 계속 해왔다. 이런 게 실제로 발생하면은 이런 손해배상 혹은 위약금 소송에서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활동을 중단하는 게 답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그들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파악해 봤고요. 다음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일단 뉴진스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용인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뜻을 밝혔습니다. 물론 이의 제기를 신청했고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여론이 또 한번 바뀔 수 있겠죠. 뭐 그리 쉽게 바뀌어가 아니라 대중은 양쪽의 입장을 정확히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증거를 기반으로 모두 다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법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상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뉴진스 측이 이의 신청을 제기했을 때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임사라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의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판단이 번복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일단 가처분 결정이라는 게 본안 판결을 기다릴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돼서 권리 관계가 불안할 때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하는데요. 불안한 권리 관계가 지속하도록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만큼 미리 결정해야 하는 사유가 분명할 때 이제 가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처분 이의 신청은 사실 법률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취소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기는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 변경을 구할 만한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통 가처분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현재 특히 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이미 제기해서 소송이 계속 중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의 신청을 또 뒤집어서 불안한 권리관계를 다시 만들기보다는 본안에서 판단을 받으라고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여집니다. 경우의 수 두 번째는 지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기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지 몰라도 이게 그다지 제가 볼 때 뉴진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가 본안에서 그대로 결과가 유지된 사례가 연예계에는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뉴진스 측이 변론 전략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뉴진스의 팬덤 버니즈를 대리해 어도어 및 하이브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던 이현곤 변호사가 23일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를 묻는 소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건이 한번 흙탕물 속에 빠지면 책임 소재는 알 수 없게 된다고 했고요. 중요한 것은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파탄되었다는 점이고, 이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판례가 신뢰관계의 파괴를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야기인즉 앞서서 그 11가지 주장한 거는 법원이 무엇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거를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물적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이기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변론 전략 자체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제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방안이 그렇게까지 뉴진스한테 좋을 것만 같진 않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본안 판단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대한민국은 3심제죠. 4월에 이제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1심, 2심, 3심 다 거치려면은 2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업계가 진짜 빨리빨리 변하거든요. 뉴진스가 제대로 활동을 못한 지 벌써 1년이 넘었고요. 그 사이에 정말 여러 아이돌들이 또 나오고 있고 팬덤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진성 팬덤들은 남아있겠는데 2년 후에도 지금 팬덤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보장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정말 무서운 건 이들이 법적 판단으로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들의 공백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팬덤 이탈이 심해지고 이제는 뉴진스에 대한 니즈가 예전 같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다 마칠 때까지 활동을 안 하고 있다. K-POP 스타가 노래나 춤 같은 활동이 아니라 법적인 이야기를 몇 년간 계속하면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거 자체로 그들의 K-POP 그룹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점 때문에 저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경우의 수는 어도어와 다시 손을 잡는 겁니다. 그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릴 경우 또 다른 비판 여론을 일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어도어와 활동을 위해서 다시 손을 잡는다고 하면은 그동안 그들이 해왔던 모든 논리가 뒤집히는 거거든요. 어도어와는 절대로 일을 할 수 없다. 지금 활동 중단을 선언한 것도 어도어와는 동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건데, 돌연 어도어와 다시 손을 잡는다? 그러면은 그들이 제기했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논리가 다 깨지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쉽지는 않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독자 활동을 재개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지금은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어도어와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런데 본안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들이 활동을 조심스럽게 재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내려진 상태에서 그들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 또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임사라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본안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독자 네. 활동을 이어간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이제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가처분 결정은 또 임시로 지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본안에서는 전부 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판단을 하고 또 증거들이 제출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검토를 하는 거라서 본안 판단이 가처분 결정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안에서 뉴진스가 뭐 내용 증명을 보내서 계약을 해제한 시점에 계약이 해제되었다 이렇게 인정이 되게 되면 뭐 어도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뭐 위약금은 발생하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아마 뉴진스 입장에서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임 변호사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는데도 활동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미운털이 박힌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진 않지만 적어도 나중에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소송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불리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만큼 법적인 판단을 이들이 무시하고 개별적인 활동을 계속 해왔다라는 어도어가 추후 주장할 수 있는 문제 제기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경우의 수 외에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로서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법적인 판단은 뉴진스에게 불리하게 나왔고 그들이 이로 인해서 중립적인 판단을 갖고 있던 대중들로부터는 따가운 질타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 판단이 나오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11가지 뉴진스가 전속계약이 해지될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모두가 기각이 됐죠. 그럼 왜 기각이 됐을지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결문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11가지 사안이 왜 모두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기각시킨 것인지 그 판결문을 완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